네, 안녕하세요. 저 울산가기원의 정웅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미나를 어느 분이 구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너무 잘 맞아서 이거 너무 훌륭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걸 앞에 두 분들이 잘 인트로덕션을 해주셨고 저는 이어서 핵심에 대해서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표하는데 우리 양인자 의원은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설계를 하셨고 전 소자를 했어서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나고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아셔서 그래서 했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판이 바뀐다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해 법칙에 따라서 계속 소자를 시링크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왔고 실질적인 이제 기술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물리 법칙의 문제에 달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90년대에 D램 1등을 한 이후로 이걸 계속 향유해 왔어요. 아까 곰이 재주를 부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재주를 우리만큼 부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재주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잘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재주를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벽에 붙여서 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잘 못 돌던 애들도 이제 느릿느릿 따라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야만 하는 중국이 따라오는 게 그게 저희의 큰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얘기를 했고, 패권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거 그림은 제가, 중국 분들이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같이 했을 때 얘기인데, 이 중국 분들의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자기는 항상 미국과 중국은 양대, 적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시장의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그 시장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나라, 일본, 유럽, 한국 다 중간에 껴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시장도 없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약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항상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 의문점이 이거예요. 라피더스라고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대만은 뭐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반도체 동맹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김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느 한편에 확 가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잘 유지하면서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은 최근 들어서 더 소재가 강한 나라잖아요. JSR 같은 거 국유화하면서 소재를 유난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보면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영평 연구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소제품 장비에는 그때 일본의 수출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후로 많이 저희가 좋아져서 많은 저희가 저걸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국산화 부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원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국산화에 대한 어떤 그런 니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기업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서 대기업들에게 이걸 할 수 있겠는 이런 쉽게 소재를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곰이 재주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가 진짜 강국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꽤 오래전 데이터인데 이거 지금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보이는 IDM이나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규모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 대한민국 IDM에 강제할지 모르지만 팹리스나 파운드리나 오사트 이런 부분은 형편없는 나라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그럼 안 했나?
시스템 IC에 연구비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시스템 IC 201015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 인력 양성을 했습니다. 뭐 이게 실패했나? 저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도 양성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때 많이 양성된 인력들이 지금 미국에서 좋은 인재로 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뭐 언젠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까 좀 얘기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이 팹리스나 이런 산업이 설계 산업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엔비디아 얘기처럼 시스템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냥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기술 이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인텔 CPU를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십 년간 그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녹아들어 있는 그 시나리오들, 유저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시아권은 이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네가 시장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뒤집어보겠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칭화대 교수할 때 SK 하이닉스하고 칭화대 연구센터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할 때 그 모습인데, 이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알리바바랑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이게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 재주를 부리는 곰에서 한번 탈출해 볼 수 있는 한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뭘 잘하느냐? 우리는 반도체 제조 기술이 좋다. 메모리하고 로직 소재를 잘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한다든지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에서 말한 소프트웨어 드리븐 하드웨어에서 우리는 한번 하드웨어 드리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해인데 뭐 AI의 그 중요성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 AI 반도체의 앞으로 그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그 모양을 보시면 뉴럴넷에 구현하고 있는 모양이 메모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HBM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컨 제너레이션에 가면 뭐 새로운 맵리스터 같은 걸 가지고 NPU를 만들고, 더트 프로덕트 머신 같은 걸 한다든지, 더 나가면 뭐 이제 시냅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모리가 키예요. AI 하드웨어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인 플레이어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다 AI 프로세서 하는, 인텔. 자기 CPU 기반으로 하는 인텔이나, 아까, 설명해준 엔비디아가 되고, 또 심지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이런 데들이 데이터 센터의 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근데 중심으로 있는 뭐 다양한 방법론을 자기들이 채용하지만 효율적인 컴퓨테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쓰고 있지만 결국 중심에는 항상 HBM이라는 이런 메모리가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 HBM은 거의 한국에서 제공하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 애플 소프트웨어 드리븐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잘 아시다시피 OS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팹리스 디자인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쓴 이 테크놀로지는 이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OS를 갖고 팹리스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갖고 주물러를 해서 반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최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 얘기 잘 할 거예요. 자동차 기반으로 다 이렇게 하드웨어들, 기존의 자동차들은 그 자동차 기반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지만 테슬라는 시작부터 반도체 적이 아니라 그 자동차 기반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 반도체 기반의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반도체를 쓴다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이 OS와 이걸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표적인 삼성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 OS도 우리 트라이하고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트도 있고 뭐 다 있긴 하지만 여기가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세트하고 제가 회사 생활해 보면 세트하고 이 부품은 거의 뭐 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런 최적화할 기회가 없어요.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없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점 있는 어떤 그 반도체 제조 경쟁력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HBM도 있을 거고,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는 거, 인텔에서 제안하기도 했던 리어파일 메모리, 로직인 메모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메모리 기반의 새로운 컴퓨테이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런 데 중심에 제가 기술자였지만, 한 번도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나간 적은 없고, 이런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저기에서 방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굴르기 때문에, 잘 굴러다니는 곰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우리가 인조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 삼성전자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스타트업이나, 서드파티나, 어떤 새로운 선진기업과의 협업이 되든 간에, 혼자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반도체 소재 중심의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드웨어 드리븐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공고한 CPU 시장도 한번 흔들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이런, IC나 오사트까지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이게 유명한 이제, 옛날에 무엇으로에 의한 버추어 사이클인데, 요게 최근 들어서는 이게 펑셔널리티하고, 이노베이션이 들어가서 펑셔널리티가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슈링크가 아니라 이런 펑셔널리티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뒤에 따라오는 경쟁자인 YMTC나 이런 데들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제 정보에 의하면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이 그거는 사실이에요. 중국이 최근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중국이 결코 스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갈 거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YMTC에서 나온 그런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안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슈링크 기술에 대해서 어떤, 뭐, 조금의 그런, 재주를 더 잘 굴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적 그런 진보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더 절실하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